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이변이 연출됐는데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아마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우선의 신고립주의와 보호 무역주의를 내건 아웃사이더 대통령의 탄생은 한반도의 안보와 또 경제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성호 건국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좀 믿기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그 투표를 들어가기 전에 워낙에 힐러리한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도 그랬고요. 근데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글쎄 여론조사의 이제 맹점이죠. 예, 이것이 여론조사 항상 샘플링을 하는 차원에서 예. 누구를 샘플링하냐에 따라 틀린데, 그리고 감성적인 측면에서 대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본인의 의지를 숨길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예. 그래서 여론조사에는 허수가 상당히 많고 항상 변화 가능성이 있다. 예. 특히 이번 대선도 지지율이 순식간에 막 바뀌고 그리고 또 역전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민심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미국의 이제 새로운 이런 리더십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예. 미국의 어떻게 보면 세계 패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는 그냥 감기를 앓고 들어누운 예. 이제 독감이 걸리는 식으로 우리한테 정말 큰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라든가 국민은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예.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작금의 우리 어떤 정치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히 시끄럽고, 또 외부적으로 미국의 어떤 리더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또 맞춰가야 되는 내후 외환의 이런 어떤 국가적인 예. 여러 가지 난제에 우리가 지금 봉착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도널드 트럼프가 수락 연설을 시작하면서 조금 전에 네. 힐러리 클린턴으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의 패인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인들이 변화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힐러리의 패인은 트럼프의 승리 요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트럼프를 얘기하면 트럼프는 시대 정신을 정확히 짚은 어떤 선거 전략을 폈다고 봅니다. 그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것은 제1의 7가지 어떤 주요 정책이 있는데 예. 제1의 정책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경제, 안보적인 고립주의를 해서 미국 우선의 어떤 예. 경제 정책, 그리고 안보 정책, 또 어떤 그 정치, 이런 것을 펼쳐나가겠다. 예.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힐러리 클린턴과 지금 대비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힐러리가 패배하고 트럼프가 승리한 요인,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예. 미국의 정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사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그 후에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재선까지밖에 못한다. 네. 이것은 미국의 두 정당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애초에는 같은 당이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이것이 이제 갈라져 가지고 같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정당인데 두 개의 정당으로 지금 나눠져서 예. 그러면 똑같은 집안인데 한쪽에서 하면 계속 정당이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하고 부패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스윙 보트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 2번 하고 1번 하고 다른 당으로 넘기는 그런 스윙 보트적인 그런 측면, 이제 캐스팅 보트죠. 이런 네. 것들을 크로싱 보트인데,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2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예. 사실은 트럼프 차례입니다. 공화당 차례인데, 예. 그러나 워낙 또 이 트럼프가 막말, 비행, 성추문 이런 문제가 사실 많아서 여론적으로는 여론 답변층은 상당히 싫어했죠. 그래서 클린턴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방심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 위기 때가 되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경제공황을 극복하면서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돼서 쭉 왔다가, 그리고 냉전 체제가 되면서 안보 위기가 오면서 케네디라든가 레이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됐다가 예. 다시 최근에 경제 위기가 와서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됐는데, 네. 이것이 경제 위기가 지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역시 힐러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예. 두 가지죠. 아까 첫 번째 얘기한 크루시버트 문제, 또 하나는 오바마 8년에 걸친 오바마 정권의 심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심판을 소위 말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백인 예. 그리고 중산층 그리고 중산층 이하의 예. 세력들이 과거에 복지 정책이 강한 민주당보다도 예. 오히려 오바마 8년이 우리한테는 결코 큰 득이 못 됐다. 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어떤 여론적인 그리고 유권자의 표심이 움직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거 결과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뭐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또 나오고 보니까 민주당에서 만약에 힐러리가 아니라 샌더스가 나왔으면 이 트럼프가 유리했겠느냐? 난 뭐 지적이 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표심을 보면 후보를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적인 요인에서 예. 공화당한테 유리한 선거였고 예, 예. 이 정도 막말 비행 성추문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국민들이 감수하고 예.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것은 공화당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민주당이 8년 했으니까 예. 앞으로 4년 하든 8년 하든 일단은 공화당이 한번 해서 이 경제 위기 그리고 외교적인 위기, 안보 위기 이런 그리고 세계 어떤 패권 국가로서 지도 국가로서 미국의 위상을 예. 한번 드높여 달라. 이렇게 해서 공화당한테 한 것이 저는 트럼프 개인한테 예. 국민들이 정권을 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사실 방금 전에 도널드 트럼프의 수락 연설만 봐도 사실 대통령 당선 소감치고는 조금 그렇죠. 가벼운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최초의 아웃사이더 대통령의 탄생, 어떤 정치적 의미를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자본주의 이제 속성상 미국이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그 선진국 아닙니까? 예. 원래는 시민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이고 그 부르주아 혁명이 영국에서 잉태됐는데 예. 영국에서 잉태됐는데 절대 군주가 통제하는 것을 싫어해서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애초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것을 타고 와서 우리는 어떤 절대 강자가 지배하는 체제는 갖지 말자. 미네 같은 정말 우리 스스로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갖자. 그러나 내각제를 하지 않고 대통령제를 한 것은 연방에는 철저하게 내각제적인 어떤 자치권을 주고 그리고 중앙정부는 중앙에서 느슨하게 통치해가는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대통령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어떤 미 연방의 창립 이런 순간부터 그런 이념적인 것이 어떤 특정인이 들어가서 대통령 한다고 해서 미국 전체가 바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정신이 엄청나게 뿌리 깊게 있고 예. 제도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권력적인 어떤 견제와 균형 그리고 뭐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면 그 대안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법치주의적인 그런 원리로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애초에 조지 워싱턴부터 해서 네. 수립이 됐기 때문에 뭐 아웃사이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리더십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실수는 앞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익 차원에서 말실수는 그리고 과거의 클린턴 성추문도 국익 차원에서 이것을 국민들은 용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아웃사이더 정치 초년생 그리고 워싱턴과 결합이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 속성상 엉망장자 아닙니까? 예. 엉망장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미국식 자본주의의 어떤 정치에서는 필요하다고 미국의 유권자들은 인정을 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미 관계를 좀 걱정을 해보면 누가 되든 한미 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된다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어떤 걸 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애초에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 첫째. 두 번째 공약은 동맹국 상호주의입니다. 물론 다른 거 5가지가 있지만 예. 이 2가지가 우리가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해방 이후 6.25 전쟁 그 직전에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트루먼 대통령 때 걷는데 예. 일본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는 곧 뺐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한미 동맹이라는 소위 이런 것을 하고 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얘기한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은 예. 미국 위주입니다. 미국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이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과거의 정치적인 거래보다는 경제적인, 지정학적인 위치보다는 지경학적인
위치로서 우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무역적인 면, 안보적인 면 여기에서 그동안에 했던 역대 정권에서 했던 그 정도의 우리 부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희생을 우리한테 강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래서 외교적인, 안보적인 그리고 국내 정치 안정 이런 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외교적인 난제가 우리한테 엄습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끌려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합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지경에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면밀하게 또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